6일간의 하락세, 이더리움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엔 시장 외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찌 될까 이슈를 찾아봤는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진 않지만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반등 여지는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했으니 답답하신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의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투자의 전설 폴트더 존스의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 폴트더 존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약세 시장 범위에서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트위터를 체크해보자면 폴트더 존스는 CNBC의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곧 진입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는데, 그는 지금 시작했는지 두 달 전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할당량이 적다고 말하는 존스는 정부의 높은 지출과 재정 확고한 환경에서 암호화폐가 향후 10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24년의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너무 끔찍한 부채를 다룰 것인데 너무 끔찍해서 우리는 재정 긴축을 해야 할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것과 정반대의 것이 있을 것이며, 돈이 너무 풀렸을 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며,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재정 지출이 너무 많으면 어느 시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희소성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존스는 네,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또한 존스는 CNBC의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완화하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긴축 정책으로 무너진 자산에 대해 시장 상황이 낙관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는 연준이 하이킹을 중단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되돌릴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플레이션 거래에서 엄청난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이 미국식 유머가 섞여 제가 나름대로 간략하게 번역해드린다고 한 건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정리를 해드리면, 전 세계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 항상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에 움직이는데 이건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추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금리 인하시키는 시점이 돌아오면 암호화폐, 주식을 포함하여 엄청난 자산의 랠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나중에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는 결과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의 위치를 보여주는 이슈인데, 울트라사운드 머니 데이터에 따르면 토요일 이후 이더의 공급은 4,000개 이상의 토큰이 감소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인상은 없었는데, 이더의 가격은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약 3.6% 하락한 1,307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9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분 증명을 위한 획기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후 첫 디플레이션 실행인데, 지난 8월 EP1559라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출시된 이후 거래 가격을 자동화하고 이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가스 요금의 일부도 소멸되면서 가스 요금의 비용과 양은 현재 이더가 생성되는 병합후 프로세스인 스테이킹을 통해 동시에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더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유통되는 이더의 총량은 4,001 이더로 감소했으며 소각 속도는 여전히 이더 생성 속도를 앞지르고 있지만 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스스로로 이더를 태우는 양이 이더 생산량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란 소리죠. 이러한 이더의 디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으론 젠크립토라는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더스캔 IO의 데이터에 따르면 젠크립토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된 모든 가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젠크립토란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직원 잭 레빈이 후원하는 프로젝트로 페어 런치 정신을 내세우며 등장한 코인인데, 사전채굴, 중앙화 거래소 과점 등 불공정 출시의 피해를 막고 개인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커뮤니티성 자산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젠 대시보드에 따르면 주말 동안 36만 명여 명의 활성 채굴자가 생태계에 참여했으며 이날 코인마켓캡 기준 젠은 제네시스 직후 1달러 가까이 급등했다가 0.0007016달러로 급락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젠 크립토 발행 트랜잭션으로 인해 1300여 개 달하는 이더리움이 소각됐고 이에 탈중앙화 금융 분석가 푸바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용자들은 시가총액이 50만 달러에 불과한 토큰을 위해 180만 달러의 가스 요금을 지불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는 이어서 젠 토큰 출시는 폰지 사기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현재도 트위터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 뭐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는 추후 확인이 되겠지만 뭐가 됐든 따라타기엔 위험한 코인이니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은 이더리움의 간단 시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더는 20일 EMA인 1351달러 위로 상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곰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으며 가격을 122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하락시키려 할 것임을 시사하는 차트인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20일 EMA와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약세에 유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곰세력이 지금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 가격이 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122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가 심화될 것이며 이더의 USDT 쌍이 하향 채널 패턴의 지지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서도 반전 시나리오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정말 만약 반대로 이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여 20일 EMA인 1351달러를 돌파하면 쌍은 141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면 황소 세력은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리기 위해 채널리에 가격을 밀어붙이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 이더의 상승을 확실히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1220달러를 못 버티면 나락을 가는 거고 20일 EMA인 1351달러를 황소 세력이 돌파를 하면은 141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이더리움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린 이러한 이슈는 결과론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이더의 디플레이션으로 악재로 판단이 되는 이슈였습니다. 현재 내외적인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이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 투자자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과 의논해보고 내 상황과 의견을 나누셔야 그나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는, 즉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자들 간의 소통방을 운영 중이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 문의하셔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